외국인이 한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풍경들은 우리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충격 그 자체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20가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동성과 안전함, 그리고 공동체적 정서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겐 익숙해서 미처 몰랐던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점들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경이로운 배달 문화와 정확성.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단순히 음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치킨이나 짜장면은 물론 커피 한 잔이나 신선한 과일 한 봉지까지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집 앞까지 배달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경악하는 지점은 한강공원이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야외에서도 위치를 귀신같이 찾아내 따끈따끈한 음식을 배달해주는 모습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속도와 앱을 통한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은 한국 배달 문화가 세계 최고임을 증명합니다. 2. 카페에서의 소지품 안전과 시민의식. 카페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충격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거리에는 건물마다 카페가 넘쳐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카페 안에서 벌어지는 도난 없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수백만 원짜리 노트북, 최신형 스마트폰, 심지어 지갑을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가거나 한참 동안 자리를 비우는 모습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짐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한국인의 상호신뢰와 양심은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자주 회자됩니다. 3. 24시간 편의점의 다기능성.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거점입니다. 어디를 가든 5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엄청난 밀도는 기본이며 24시간 운영되는 이 공간에서 외국인들은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즉석 식품 조리는 물론 휴대폰 충전기 대여, ATM 출금, 공과금 납부, 택배 접수까지 가능한 편의점의 다기능성은 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4. 성형 문화의 개방성과 의료 서비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성형수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강남이나 압구정 등지의 즐비한 성형외과 간판들은 그 규모만으로도 압도적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들이 성형수술에 대해 가지는 당당하고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수술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기보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매우 현대적이고 이색적으로 비춰집니다. 5.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야간 활동.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안도감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높은 치안 수준입니다. 새벽 늦은 시간에도 여성 혼자 안심하고 거리를 걷거나 공원 벤치에서 누군가 조용히 잠을 자고 있어도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풍경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이 밝혀진 거리와 시민들의 안전관념은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각인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6. 넉넉한 인심의 무료 반찬 문화. 식당에서 메뉴 하나만 주문해도 테이블 위가 꽉 차도록 차려지는 밑반찬들은 한국만의 넉넉한 정을 상징합니다. 김치, 나물, 조림 등 정성껏 준비된 반찬들이 무상으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리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에 외국인들은 감동을 금치 못합니다. 이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식문화이자 공동체적 나눔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7. K-뷰티의 경쟁력과 방대한 제품군.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공항 면세점이나 명동 거리에서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은 화려한 화장품 산업입니다. 수많은 브랜드가 경쟁하며 쏟아내는 혁신적인 제품들, 특히 쿠션, 팩트나 마스크팩 같은 아이템은 전 세계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길마다 위치한 뷰티 스토어에서 다양한 샘플을 체험하고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은 뷰티 마니아들에게 천국과 같습니다. 8. 완벽한 대중교통 인프라.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은 효율성의 극치를 달립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정시성은 물론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수단을 이용하고 환승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은 세계 어느 대도시와 비교해도 압승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쾌적한 냉난방 시설과 실시간 도착 정보 안내는 이동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9. 게이머들의 성지, PC방 문화. 한국의 PC방은 단순한 컴퓨터실이 아닙니다.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게이밍 의자, 빠른 인터넷은 기본이며 자리에서 클릭 한 번으로 덮밥, 떡볶이, 라면 등 고퀄리티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전 세계 게이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방문해보고 싶어하는 꿈의 공간으로 불립니다. 10. 독립된 공간의 노래방 문화. 해외의 노래방이 대부분 공개된 무대에서 노래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한국의 노래방은 프라이빗한 룸 형태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인들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 독립된 공간은 한국인들의 흥과 결합하여 독특한 여가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안락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매료되곤 합니다. 11.
초고속 인터넷과 IT 인프라. IT 강국답게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연결되는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지하철이나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대용량 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은 빛의 속도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여행객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12. 팀 문화가 없는 서비스의 정석.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에는 팀 문화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은 외국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한국인들의 성실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입니다. 계산서에 적힌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는 단순함이 그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13. 치열한 교육 열기와 학원가 풍경.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 건물을 보고 외국인들은 처음엔 저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린 학생들의 배움의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한국의 뜨거운 교육 열기에 놀라워합니다. 이러한 열정은 한국의 성장을 뒷받침한 동력이자 동시에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14. 세련된 패션 감각과 유행의 속도. 한국의 거리는 마치 화보 촬영장 같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자신을 가꾸는 데 진심인 한국인들의 패션 감각은 매우 뛰어납니다. SNS를 통해 유행이 생기면 순식간에 온 거리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전파 속도는 한국이 트렌드의 중심지임을 입증합니다. 15. 유교적 예절과 존댓말 체계. 나이에 따라 말투를 달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예절 문화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묻고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추는 존댓말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배우기 어렵지만 매우 깊이 있는 인문학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16. 정이 넘치는 음주와 안주 문화. 한국의 음주 문화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 함께 즐기는 음식에 집중합니다. 술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안주를 곁들이는 식습관과 두 손으로 술을 다루고 고개를 돌려 마시는 등의 예절은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17. 위생의 척도,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광지나 지하철역의 공중화장실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다는 점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위생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화장지 완비는 물론 비상벨 설치 등으로 안전까지 고려한 세심함에 감탄합니다. 18. 깊은 맛의 국물 요리와 해장 문화.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국이나 찌개 그리고 전날 마신 술을 달래주는 해장국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식습관입니다. 다양한 재료로 우려낸 깊은 국물 맛은 한국 음식의 정수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새로운 미각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19. 쇼핑혁명, 초고속 배송 시스템. 밤 11시에 주문한 물건이 다음 날 새벽 현관 앞에 놓여있는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효율성입니다. 신선식품부터 생활잡화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배송되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 인프라는 외국인들에게 생활의 혁명과도 같습니다. 20. 도심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 고층 빌딩이 가득한 서울 도심 속에서도 지하철만 타면 30분 내 독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명산에 닿을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은 대도시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의 일상이 외국인의 눈에는 이토록 특별하고 경이로운 경험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강점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쌓은 신뢰와 기술, 그리고 넉넉한 정서가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강점을 말할 때 빨리빨리 문화나 친절한 서비스를 꼽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한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든 회피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책임지며 결국 문제를 해결해내는 마무리의 힘입니다. 1. 해외 사례를 통해 느낀 책임의 부재와 한국의 차이. 호주에서의 생활은 한국 서비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 9시에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 중요한 작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고객센터는 수십 분의 대기 끝에 간신히 연결되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내 담당이 아니니 다른 곳에 전화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렵게 예약을 잡아도 기사가 방문하기까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택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송 완료라고 뜨지만 물건은 없었고 증송사와 판매처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말 이후에는 또다시 일주일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실하게 떠오른 것은 한국의 서비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사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 배송 장소를 확인하고 주소를 잘못 적는 실수를 하더라도 외국인이라 그럴 수 있다며 근처에 있으니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달려오곤 했습니다.
단순히 친절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오늘 안에 이 배송을 마무리 짓겠다는 책임감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2. 일상을 지탱하는 한국인들의 책임감. 한국의 아파트에서 한겨울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의 경험도 인상적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자마자 1시간도 안 되어 기사님이 도착했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에 집중하며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부품을 교체한 후에도 혹시 또 멈추면 바로 연락 달라며 끝까지 안심시켜 주던 모습은 외국인에게는 낯설면서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공공기관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은행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직원은 단순히 안 된다고 말하는 대신 의자를 당겨 앉으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한 서류를 채우기 위해 직접 전화를 돌리고 화면을 확인하며 영업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던 모습은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3.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동료와의 연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비자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을 착각했을 때였습니다. 마감이 바로 다음 달 아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한국인 친구는 긴 위로나 설명 대신 지금 당장 나와라는 말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난 친구는 24시간 인쇄소를 함께 뛰어다니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인의 지각을 무릅쓰고 출입국 사무소까지 동행해 복잡한 절차를 함께 해결해 준 친구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 사회가 단순히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 아니라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자기 일처럼 달려들어 끝을 봐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됐다며 툭 건네는 커피 한 잔에는 한국 특유의 함께 가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4. 마무리에 힘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 한국 사회의 압박이 있고 때로는 숨가쁜 삶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압박은 역설적으로 누군가 맡으면 끝을 낸다는 신뢰의 바탕이 됩니다.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한 번 더 확인하는 문화. 그것이 쌓여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사람들 사이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유럽 등지의 많은 국가에서는 친절한 말씨 뒤에 규정상 어쩔 수 없다.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벽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조용함이 배려가 아닌 단절과 방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인들이 가진 끝까지 마무리하는 힘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세우고 길을 찾아주는 따뜻한 인간미의 발현입니다. 결론.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의 무기.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이런 모습을 당연한 서비스나 일상으로 여기며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가장 부러운 무기이자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핵심 가치입니다. 말해, 내가 같이 정리해 줄게라고 말해주는 동료와 이웃이 있는 한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마무리의 힘은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끈입니다. 이 특별한 책임 의식과 연대감이 변치 않고 유지될 때 한국은 비로소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하고도 따뜻한 사회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친구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핵심 이유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선 삶의 진행감에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이들이 행정 지원과 느린 의료 시스템 등으로 인해 마치 인생이 클릭되지 않는 듯한 정체감과 체념을 겪는 반면 한국은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고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삶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어준다는 실질적인 살아있음의 감각입니다. 1. 도전의 전제 조건. 시스템의 반응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주변의 스웨덴과 스페인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를 말렸습니다. 언어 장벽, 외국인으로서의 소외감, 그리고 필연적인 실패를 예견하며 너는 거기서 자존감이 박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친구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니라 이미 느려질 대로 느려진 자신들의 삶의 속도였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해도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지 않는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 새로운 도전 자체를 공포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행정 서비스, 부동산, 은행 업무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언어가 서툰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공항통신사 직원은 번역기를 활용해 가며 데이터와 통화 내용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부동산 사장님은 단 1시간 만에 예산에 맞는 방 3곳을 보여주며 채광, 수압, 냄새까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복잡한 서류를 탁탁 정리해주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예약 누락, 서류 미비로 몇 주씩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완료의 경험은 단순히 일을 빨리 끝냈다는 성취감을 넘어 이 낯선 도시가 나를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여 움직이게 해준다는 존중의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2. 고립을 방지하는 사회적 신호. 한국의 역동성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신발이 예쁘다며 말을 건 한국 청년의 에피소드는 인상적입니다. 서구권,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낯선 이에 접근해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만 한국에서의 그 경험은 달랐습니다. 그 청년은 순수하게 대화를 원했고 상대가 한국어로 답하자 진심으로 환희하며 주변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소한 만남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외국인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있어도 된다, 실수해도 괜찮다,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신호는 외국인에게 숨 쉴 틈을 주고 정착할 용기를 부여합니다. 시스템이 나를 밀어주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한다는 감각은 곧 자존감과 직결되며 이는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3. 원래 그래라는 체념의 무서움. 유럽의 위기는 경제적 빈곤보다 사람의 엔진이 꺼져가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동네 슈퍼마켓이 일할 사람이 없고 수리할 여건이 안 돼요. 무기한 영업 중단 안내문을 붙여놓는 풍경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자존심 대신 체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회의만 하고 절차만 따지고 책임은 회피하는 문화가 만연해지면서 작은 멈춤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럽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인 원래 그래요는 사실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원래라는 단어가 개인의 인생을 정의해버리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됩니다. 서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늘리는 도구로 전락하고 시간이 늘어날수록 인간은 점점 작아집니다. 오늘 못한 일이 내일도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4. 일단 해봐요가 만드는 기적.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일단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일단 하나씩 볼게요. 식당 아주머니의 일단 이거랑 이거 반반 해봐요와 같은 말들을 멈춰있는 상황을 진행 상태로 전환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집니다. 누군가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진행시키려 노력한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유럽인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물론 한국의 이러한 속도가 사람을 소모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누구나 한국의 빠른 속도에 치여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의구심과 함께 순이 가빠오는 번아웃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역시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내일의 예약 정보, 오늘 처리해야 할 단계별 안내들은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서 개인을 다시 미래로 밀어줍니다. 내가 멈춰 있어도 사회가 나를 앞으로 밀어준다는 감각은 고립된 개인에게는 구원과도 같습니다. 5. 멈추지 말아야 할 한국의 강점. 유럽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K-팝이나 맛집 같은 지역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즉각 확인하여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회적 효능감입니다. 한국의 강함은 타인을 짓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를 움직이게 만드는 진행의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빠른 처리 속도, 책임감 있는 서비스, 그리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단의 정신은 사실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유럽이 겪고 있는 삶의 클릭 불가 현상은 거창한 위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 정도면 됐지, 귀찮으니까 다음에 하지라며 책임을 미루고 절차 뒤로 숨기 시작할 때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는 단순히 경제적 수치가 아닙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오늘의 노력이 내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진행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럽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경고는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의 활기를 스스로 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멈추지 않았기에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이 바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인들에게 참으로 기묘한 곳입니다.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속도입니다. 한국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외국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편리해서 감탄하지만 나중에는 그 속도에 중독되어 오히려 모국에 돌아갔을 때 속이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이죠. 1. 잠을 자지 않는 민족, 그리고 게으름의 재정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인생 처음으로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잠입니다. 한국인들은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계발, 회사 업무, 그리고 취미활동과 유흥까지 모든 것을 해냅니다. 하루 8시간을 자면 게으른 사람이 되고 서너 시간만 자며 1년을 버티는 것이 예사인 이들의 에너지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유전적인 차이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2.
행정과 서비스의 기적. 당일 검거와 로켓 배송. 한국의 시스템은 효율 그 자체입니다. 행정 절차가 몇 주씩 걸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범죄자를 당일 검거하기도 하고 모든 행정 처리가 순식간에 끝납니다. 특히 식당의 테이블 키오스크나 벨 시스템 그리고 문 앞까지 빨래를 가져가 세탁해다 주는 서비스는 외국인들에게 문화 충격에 가깝습니다. 내일 도착할 거예요라는 배송의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 것을 보며 외국인 가족들은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3. 언어 속에 녹아든 디테일. 쑤시듯이 아파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빠른 것도 장점이지만 외국인들이 놀라는 또 다른 지점은 상세한 표현력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아프다가 아니라 띵하다, 쑤신다, 어지럽다 등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한 구체적인 설명은 정확한 진단을 가능케 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표현 덕분에 의사와의 소통이 더 깊어지고 이는 곧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4. 모국에 돌아가면 느끼는 영문화 충격. 한국의 속도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비로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하려는데 직원이 오지 않거나 음식을 주문하고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음식을 기다리며 대화를 즐기는 느긋함이 미덕일 수 있지만 한국식 시스템에 길들여진 이들에게는 그저 답답한 기다림일 뿐입니다. 특히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며 이를 미루는 모국의 문화와 마주할 때 이들은 한국의 속도를 간절히 그리워하게 됩니다. 5. 결과 중심의 사회와 정의 이명. 한국의 직장 문화는 지독하리만큼 결과 중심적입니다. 과정보다 성과를 중시하며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는 냉정한 조언이 오갑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결과주의 뒤에는 한국 특유의 정이 숨어 있습니다. 낮에 호되게 꾸짖던 상사가 퇴근길에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며 마음을 푸는 장면은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인간관계입니다. 업무에서는 철저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는 끈끈함이 공존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매력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고 싶어 했던 열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시스템이다. 비록 그 속에서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편리함과 열정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혹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매일 누리는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복지이자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특히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미래 도시나 유토피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국 유학생들과 현지인들이 한국을 경험하며 가장 부러워하고 동시에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뼈저리게 그리워하는 것들을 통해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등하교의 자유와 부모의 고통.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집 근처 학교에 배정받아 친구들과 걸어서 등교하거나 학원 버스를 타는 것이 당연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사립학교가 아니라면 집 근처에 학교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며 대중교통마저 열악해 부모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을 차로 실어 나가야 합니다. 미국 학교 앞에는 카라이더 라인이라는 긴 차량 대기 줄이 늘어서 있는데 이는 학부모들에게는 일종의 고통과 같습니다. 스쿨버스가 모든 학생의 집 앞을 지나는 것이 아니기에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부모의 픽업 인생은 계속됩니다. 반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혼자 거리를 활보하는 한국의 치안과 접근성은 미국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친 짓이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2. 자동차가 곧 발휘되는 삶. 계급의 상징. 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되면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일종의 성인식처럼 여겨집니다. 차가 없으면 친구를 만날 수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주차장은 학생들의 차로 가득 차며 여기서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 은근한 계급이 나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한국은 지하철과 버스만 타면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미국은 차 안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보다 출발 시간을 계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20분 거리가 1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정체와 이동 시간 때문에 미국에서는 운전 중에 듣는 팟캐스트와 오디오북 시장이 한국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거대하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3. 동선의 효율성과 차 안의 창고화. 한국 사람들은 퇴근하면 일단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가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한번 집을 나서면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회사에서 집을 들렀다 헬스장에 가는 동선은 수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차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충전기, 간식, 운동복, 세면도구까지 마치 움직이는 창고처럼 활용합니다. 퇴근과 동시에 헬스장, 장보기, 약속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집 근처 30분 내에 모든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한국의 인프라는 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삶의 질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4. 드라이브 스루와 배달 문화. 미국에 유독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많은 이유는 식당에 들러 내리는 것조차 시간이 아깝고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마저도 배달 앱 하나로 해결됩니다. 차를 타고 나갈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에 30분 만에 음식이 도착하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미국인들에게는 마법과도 같은 일입니다. 5. 계산서의 반전. 세금과 팁의 굴레. 한국에서는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곧 내가 낼 돈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본 가격일 뿐입니다. 여기에 주마다 다른 세금이 붙고 결정적으로 15에서 20%에 달하는 팁 문화가 존재합니다. 팁은 선택이 아닌 사실상 의무에 가깝습니다. 또한 식사를 마친 후 바로 계산대로 향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자리에서 웨이터를 불러 계산서를 받고 카드를 건넨 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느릿느릿한 과정에 익숙한 미국인들이 한국 식당의 광속 계산 시스템을 경험하면 그 효율성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됩니다. 6. 사생활의 역설. 공중화장실. 미국은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공중화장실만큼은 예외입니다. 화장실 칸막이 아래 위가 뻥 뚫려 있어 밖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구조는 한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지만 미국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특히 최근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노숙자 문제와 성중립 이슈로 인해 화장실 사용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계산대에서 열쇠를 빌려야 하거나 남녀 구분 없는 한 칸짜리 화장실을 위해 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은 한국의 깨끗하고 사방이 막힌 공중화장실을 더욱 그립게 만듭니다. 결론.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본 충격적인 복지는 거창한 국가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학교에 갈 수 있는 안전, 밤늦게 돌아다녀도 신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치안, 어디든 연결되는 대중교통 그리고 정직한 가격표와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들은 사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며 때로는 타인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 지하철이 전 세계적으로 넘사벽 1위로 평가받으며 미국인들, 특히 뉴욕 시민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기술적인 차이를 넘어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적 배경까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1. 기술과 인프라의 격차. 미국에 스크린도어가 없는 현실적인 이유. 미국, 특히 뉴욕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든 인프라의 한계 때문입니다. 1904년에 개통된 뉴욕 지하철은 당시 여러 민간 기업이 각기 다른 표준으로 노선을 건설했기에 역마다 플랫폼의 구조와 열차 문 위치가 제각각입니다. 이를 한국처럼 표준화하여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1974년에 시작된 한국 지하철은 현대적 설계와 통일된 규격을 갖추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2.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한국 지하철만의 5가지 디테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점 중 하나는 교통수단을 넘어선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우선, 노약자나 임산부를 배려하는 전용 좌석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또한 뉴욕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30%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촘촘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망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완벽히 보장합니다. 이외에도 4개 국어로 제공되는 직관적인 안내 시스템, 역사 내에 위치한 카페와 상점 같은 편의시설, 그리고 전 구간에서 끊김없이 터지는 초고속 와이파이는 외국인들에게 꿈의 지하철이라는 찬사를 받게 합니다. 3. 청결과 방역. 쥐가 일상인 뉴욕 vs 쾌적함이 기본인 한국. 청결도 면에서 두 나라의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뉴욕 지하철은 역사 내 출식이 자유로운 탓에 선로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가 많고 이를 먹고 사는 쥐들이 사람 몸 위로 지나다니는 모습이 일상적일 만큼 위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조 시스템 역시 노후화되어 하수구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 지하철은 철저한 방역 시스템과 정기적인 청소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냄새 없는 쾌적한 공기와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바닥은 한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차이점입니다. 4.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카페에 노트북과 밤늦은 여성의 귀가. 한국 지하철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단연 압도적인 치안 수준입니다. 카페 테이블에 고가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문화는 총기 사고와 소매치기가 빈번한 미국 대도시 시민들에게는 경이로운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특히 새벽 12시가 넘은 늦은 밤에 여성이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700만 대의 CCTV와 민첩한 경찰 시스템 그리고 타인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안전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지하철이 세계 1위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한 최신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강력한 투자 의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공공의식이 맞물려 만들어낸 종합적인 결과물입니다. 이는 인프라 노후화와 치안 불안을 겪는 미국인들에게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국가적 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평양의 야경 뒤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10년이 넘는 가혹한 군 생활부터 일상 깊숙이 침투한 충격적인 실상까지 철저히 베일에 갓 쌓여있던 그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가깝고도 먼 그곳의 현실을 담담히 그려보았습니다. 1. 일상이 되어버린 환각의 유혹. 북한에서 약이라고 불리는 물질은 이미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었으며 심지어 학생들의 생일날, 부모가 직접 선물로 챙겨줄 만큼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그것을 나누며 나만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는 것이 그들만의 은밀한 유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뿌리는 국가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과거 외화 벌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생산하던 물질이 배근망이 붕괴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민간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초기에는 감기약이나 설사약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진통제 대용으로 쓰이기 시작했으나 점차 질 좋은 제품은 해외로 수출되어 통치 자금으로 쓰이고 불순물이 섞인 하급 제품들이 내부 주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간부들에게도 정기적으로 배급될 만큼 그것은 체제를 지탱하고 통제하는 기이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2. 굶주림과 억압이 공존하는 군대 생활. 북한의 청년들은 18세가 되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야 합니다. 일반 병종은 10년, 특수병종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복무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처우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주식은 옥수수밥 3숟가락 분량이 전부이며 반찬은 1년 내내 소금에 절인 무뿐입니다. 모양만 다르게 썰어낸 무 반찬 3종류가 3가지 반찬이라는 명목으로 식탁에 오르기도 합니다. 훈련 환경 또한 열악합니다. 실탄 사격 훈련은 1년에 단 6발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총을 쏘는 신용만 하는 조준 연습으로 대체됩니다. 군인들은 훈련보다 건설 현장에 동원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들은 사실 전문 건설 인력이 아닌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군인들의 노동력으로 세워진 순살 아파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3. 통제된 욕망과 처벌의 공포. 사회 전반에 걸친 검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사적인 영상이 촬영되기도 하지만 만약 이것이 유출되거나 발각되면 공개 처형에 처해질 만큼 엄격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성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무한 사회에서 주민들은 올바른 지식 대신 왜곡된 정보와 억압 속에서 살아갑니다. 국제기구에서 지원한 피임기구를 사용법을 몰라 아이들이 풍선처럼 불고 노는 풍경은 웃지 못할 비극의 단면입니다. 타령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부대를 이탈했다가 붙잡히면 뼈가 부러질 정도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어집니다. 군대 내에서의 연애 또한 금지되어 있으며 발각 시 불명예 제대를 당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유일하게 정식 휴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지도자의 초상화를 구해내 신체 일부가 훼손될 정도의 부상을 입는 것뿐입니다. 4. 동경과 현실의 괴리. 북중 접경 지역이나 남북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소식을 조금씩 접하며 살아갑니다. 대북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남한의 가요와 자유로운 분위기는 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남한 드라마 속 부자들이 망해서 컵라면을 먹는 장면을 보며 북한 주민들은 저 비싸고 맛있는 컵라면을 망한 사람이 어떻게 먹느냐며 의아해합니다. 그들에게 컵라면과 통조림은 당 간부나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남한의 유명 볶음면을 카피한 제품이 북한 내부에서 생산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굶주림과 억압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3대째 이어지는 독재 체제 아래에서 주민들은 개혁과 개방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더욱 강력해진 통제와 감시 속에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언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가슴 아픈 초상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지만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삶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소망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그들 또한 평범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과 독보적인 시스템을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했으며 방산, 행정, 문화, 의료, 환경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의 시스템을 접했을 때 느끼는 경이로움은 단순히 경제적 수치를 넘어 한국인 특유의 효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는 실리주의적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1.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K방산의 저력. 한국의 방위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유럽 방산의 자존심인 독일을 꺾고 최종 낙찰된 레드백 사례는 한국식 비즈니스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호주 지형에 서식하는 독거미의 이름을 따 명명하고 현지에 공장을 직접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100% 반영하는 맞춤형 전략이 거둔 승리였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계약 체결단 4개월 만에 인도한 사건은 전 세계 군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년이 걸리는 납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탄탄한 제조 인프라와 상시 가동되는 생산 라인 덕분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의 천궁2 미사일을 선택하는 이유 역시 명확합니다. 성능은 대등하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한국은 기술 공유와 신속한 유지 보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와 대중교통 시스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경쟁력은 단연 대중교통과 행정 서비스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30분 이내라면 환승요금이 면제되는 통합 환승 시스템은 뉴욕이나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효율적인 모델입니다. 또한 예약 없이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10분 내에 모든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신속함은 관료주의와 느린 행정에 익숙한 서구권 사람들에게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7회 연속 세계 3위 이내를 기록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집에서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행정 절차를 10초 만에 끝낼 수 있는 환경은 한국인의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부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속도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며 기업과 개인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3. 셈의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난 독창적 생활 문화. 한국의 주거 문화인 온돌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를 내뿜는 서구의 라디에이터 방식과 달리 바닥을 직접 데워 집 전체에 온기를 전달하는 온돌 난방은 쾌적함과 건강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의 신축 주택 시장에서 바닥 난방 방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현대 과학으로 그 가치를 입증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먹거리 문화 역시 독보적입니다. 수백 종의 산나물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조리해 먹는 섬세함은 세계 유일의 식문화입니다. 고기를 먹은 후 마무리로 볶음밥을 먹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식사 루틴은 외국인들에게 디저트로서의 밥이라는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주소가 없는 산 정상이나 한강 둔치까지 정확하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한국의 IT 기술과 물류 시스템이 결합된 예술적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4. 의료 접근성과 시민 의식의 조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미국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병원비와 더불어 응급실 대기 시간이 OECD 평균보다 현격히 짧다는 점은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팀 문화가 없어 명시된 가격만 지불하면 되는 투명한 서비스 구조 역시 외국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시민의식 또한 성숙해졌습니다.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질서 정연하고 열정적인 응원 문화,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관중들이 스스로 자리를 청소하는 모습은 한국의 공공문화를 상징합니다. 70년 전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에티오피아의 무기 수출 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보훈하는 모습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환경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적 기술력. 마지막으로 한국은 전 세계가 포기한 환경 문제에서도 해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 섬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고성능 전기차 부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남들이 쓰레기라고 부르며 외면할 때 한국 기업들은 이를 자원으로 보고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품질 기준을 맞추어 냈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파괴하던 외래종 문제를 약품이 아닌 토종 생태계의 적응을 통해 자연적으로 해결한 사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한국적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6. 마치며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방산의 강력한 하드웨어와 문화행정의 부드러운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루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성실함과 빨리빨리 문화가 빚어낸 신속성,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은 앞으로도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강력한 국가로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특징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전 세계의 동반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